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5개 법안 중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을 제외한 전세 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4개가 됐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통과된 법안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포함해 모두 5건입니다.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중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즉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반 만에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한꺼번에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취임 후 2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건으로 늘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대한 불쾌감도 읽힙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고 있다며 협치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오늘 종료되는 만큼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재의결이 불가능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 이게 정상입니까? 삼권 분립 정신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거부권 대치는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8년 만에 살포했습니다. 이제껏 살포한 것 중 가장 많은 260여 개의 풍선이 접경 지역을 넘어 경남 거창까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업 중인 중학교에도 아파트 상가에도 떨어졌는데 풍선 살포 직후 북한은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실시했습니다. 먼저 오원석 기자입니다. 밭에 내려앉은 흰 풍선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무엇이 들어있을지 몰라 주민들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날리던 풍선 곧 터져버립니다. 이런 풍선 이 주변에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밭 한가운데 흰색 풍선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래는 봉투가 매달려 있는데 안에는 온통 쓰레기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젯밤 북한이 날려보낸 풍선과 잔해들입니다. 비누라는 글씨가 찍힌 포장재, 뒤엉킨 전선, 인분과 오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풍선에 단 봉지에는 타이머를 달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낙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낙하된 풍선은 군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이 수거하고 있고, 이런 풍선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대를 넘어 서울과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군은 이런 대남전단 풍선을 260여 개를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날린 풍선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개수입니다. 동력장치가 따로 없지만 강풍을 타고 최고 250km 넘게 날아갔습니다. 수업이 한창인 중학교와 아파트 상가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지 않았어요. 혹시나 또 뭐 위험한 게 있나. 저게 하나가 터졌다고 보니까 무슨 뭐 쓰레기 같더라고. 북한은 오물 풍선을 날린 직후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시도했습니다. 이런 공격은 오후 2시쯤까지 계속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풍선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GPS 교란으로 혼란을 유도해 보려고 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에도 오물과 쓰레기 매단 풍선을 내려보냈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하면서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시도로도 해석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KBS가 김호중 씨의 방송 출연을 정지시키면서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도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 소식은 조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BS가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주로 성폭력, 음주운전, 마약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한 출연 기준을 정하는 건데 앞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세론 씨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유한 씨 등이 KBS 출연이 정지됐습니다.
KBS는 김 씨가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방송 출연을 금지해달라는 시청자들의 청원이 접수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방송 출연 정지, 한시적 출연 규제, 출연 섭외 자제 권고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영구 출연 금지 단계는 아니지만 추후 법원 판결에 따라 규제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김 씨가 구속되면서 소속사 역시 폐업 수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더 이상 대중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면서 폐업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등이 구속됐고 소속 연예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건 없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상황입니다.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올해 현금성 자산은 16억 원. 하지만 선수금 등 회사의 부채는 126억 원에 달해 김 씨와 소속사 측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조소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는 영화 괴물의 조형물을 놓고 보기 흉하다는 논란이 계속됐는데 결국 다음 주에 철거됩니다. 서울시는 한강의 다른 조형물들도 모두 살펴보고 철거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한강변에 출몰한 돌연변이 괴물. 꼭 잡은 손을 놓친 아빠는 어린 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2006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괴물입니다. 여기 나온 괴물은 실제 여의도 한강변에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고 박원순 시장이 1억 8천만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제 키보다 큰 3m, 그리고 전체 길이는 10m가 넘습니다. 만들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세월이 지나니 뭔지 모르겠다, 흉물스럽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자연 경치랑 조금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굳이 있어야 되나? 영화를 안 본 친구들이랑 온 적이 있는데 왜 저런 게 한강에 있어? 라는 친구. 서울시는 다음 주에 이 조형물을 철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완전히 폐기 처분합니다. 조형물을 가져다 쓰겠다는 기업도 있었지만 저작권을 가진 영화 제작사가 반대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 이런 미술 작품이 46개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이 녹슬고 낡은 어선 조형물은 도대체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꾸준히 흉물 논란이 있어 왔는데 서울시는 전부 실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만들 때도 큰 돈을 들였던 이런 조형물, 철거에도 하나당 수백만 원씩 세금이 들어갑니다. JTBC 신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